안녕하세요. 우주통증학과 정우주입니다. 지난번에 왜 병원을 다녀도 내 통증이 잘 낫지 않는가 라는 영상에서 이제 구조와 기능, 원인 두 개 다 중요하고, 이 구조랑 기능 원인을 모두 살펴봐서 어떤 게 통증의 원인인지 이제 보면서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각 부위별로 그러면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을 수 있나, 또 혹은 어떤 기능적 원인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팔꿈치 외측에 대한 통증을 얘기해 볼게요. 팔꿈치 외측 통증은 보통은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테니스 할 때 백핸드 스트로크를 하면서 여기 아픈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테니스 팔꿈치,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 있는데, 테니스 엘보는 신전근이 붙는 이 힘줄의 염증에 이제 국한된 정의니까 실은 팔꿈치 바깥 통증의 원인은 테니스 엘보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팔꿈치 외측 통증인데요.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팔꿈치 외측의 통증을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본 대로 원인을 구조하고 기능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구조 문제는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자면, 우선은 힘줄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 혹은 힘줄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골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흔한 건데요, 석회성 힘줄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힘줄병증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팔꿈치에는 공통신전건이라고 해서 커먼 익스텐서 텐던이라고 부르는 이 힘줄이 팔꿈치에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하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팔꿈치는 이제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윗팔뼈가 이렇게 있고 아랫팔뼈는 이제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제 요골과 척골이 있잖아요. 이제 요골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척골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대가 세 개가 있는데, 이 팔뼈와 요골이 붙는 인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팔뼈와 척골로 붙는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이제 윤상인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대들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아니면은 계속 과도한 사용이 누적되거나 하면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대가 찢어진 경우, 그러니까 손상돼서 찢어진 경우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런 부위에다가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뭐 프롤로 내지는 이제 재생 치료들을 해줘서 이 구조 이상을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골절은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혹은 초음파 등을 통해서, 골절은 외상에 대한 기왕력이 이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석회성 힘줄염은 엑스레이랑 초음파로 쉽게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실은 이거는 이 힘줄병증이랑 인대 손상, 힘줄 손상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상들이, 조직에 손상이 있으면 그 손상된 부위에 몸에 있던 칼슘이 이렇게 침착되면서 석회가 생기고, 이 석회가 생기면 이 부위 주변으로 염증이 되게 심해지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뭐 주사 치료도 중요하고, 이런 손상 부위를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충격파 등의 치료로 석회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들도 주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기능 문제만으로, 이런 구조 문제는 전혀 없고 기능 문제만으로 팔꿈치가 아픈 분들이 꽤나 계신데요. 대개는 이제 근막 문제가 근막 과밀도화, 파셜 덴시피케이션이죠. 이제 근막이 뻣뻣해지니까 활주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당겨지면서 아픈 경우인데, 이쪽에 팔꿈치 증상에 관여된 근막은 실제로 뭐 아래팔이나 이런 위팔 쪽에 근막들도 다 관여를 하지만, 실제로 이 승모근이나 등 쪽 이런 데 근막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막들 위에서 근막요착이 있어서 뭐 팔꿈치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통증에 이제 관여하는 뭐 근막들로는 스테코 이론에서는 레터로 모션이나 레트로 모션,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여된 세그먼트들은 뭐 아래팔, 뭐 위팔, 그 다음에 어깨, 뭐 등, 뭐 목, 이런 쪽 근막의 세그먼트들하고 관여가 좀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근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 때문에 팔꿈치 아플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그런 근막의 과밀도화된 부분들을 찾아서 마사지로 풀어주면 충분히 통증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 한다면은 뭐 주사나 다른 뭐 충격파 같은 방식으로 이런 근막들을 풀어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 이상으로서 팔꿈치 통증이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근막 문제가 정말 흔하게 많고요. 동일하게 뭐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근육 자체에 근육 안쪽에 굉장히 근육 수축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러면서 이제 근육이 잡아당기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막이든 근육이든 결국에 부위가, 영향을 주는 부위가 팔 쪽의 근육 근막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목,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등, 그리고 팔, 이 부위들이 근막과 근육의 이상이 나타나면 팔꿈치 외측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와 기능 관점에서 팔꿈치 외측 통증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구조의 문제들도 이렇게 팔꿈치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제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면 이런 문제들과 기능 문제가 동반되어 있거나, 혹은 이런 구조 문제는 없는데 기능 문제만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원인들을 조화롭게 보면서 치료를 해야 팔꿈치 외측 통증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